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설명서 제12강 여전히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용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글을 따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용문 얘기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스타일을 배우는 작업, 그 문기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그걸 실제 현장에서 따라해 봄으로써 자기 그 말 실력 또는 표현의 능력, 교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적절하게 표현했느냐와 그 표현이 너를 대변하니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 나의 상황, 나의 위치, 위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를 골라서 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많은 문기들을 따와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코테이션을 달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전달하는 거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런 인용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자기 말을 찾아서 만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시소로스라고 어휘들의 관계어 사전들이 상당히 잘 발전되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영어가. 그래서 오늘은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듣기를 배운다? 무슨 의미지? 잘 듣는다? 잘 듣는 것하고 책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재밌는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조그만 초등학교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선생님 하고 있는데, 얘긴즉슨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반납하러 와서는 책을 빌리러 왔는데 책을 빌려주려고 보니까 책이 반납이 안 돼 있어서 책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꼬마 아이가 지금 3, 4학년이나 되는 아이가 책을 반납함에 넣어놓고 지금 들어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서 선생님이 있으면 책을 반납함에 넣지 말고 나에게 직접 반납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책을 이제 반납 처리되고 책을 대출해서 나가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냐면 선생님이 앞으로 책은 반납함에 넣지 말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제 가더라는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집중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건성건성 듣고는 그냥 자기가 들을 때 핵심되는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반납함에 책을 넣은 것에 대해서 반납함에 넣지 말라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사서 선생님이 현장에 있을 때는 굳이 반납함에 넣지 않고 바로 사서 선생님께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가면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반납함에 책을 넣지 말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건성건성 듣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는 것이고, 아까처럼 그렇게 건성건성 남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작업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간을 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한두 글자, 한두 마디의 문장이 아니라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내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을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미국 연속극을 하나 미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오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얘기 잘 끝났느냐 해서 친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왔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행간을 그렇게 이해했노라 라고
약간 코믹하게 처리된 부분이지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할 때도 그 행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상대편이 한 말의 진짜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직접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의 연습이 어디서 나타날까 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이 주는 가치가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들이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는 연습. 그러면서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는 그것이 담는 내용,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듣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모여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니? 라고 물어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아니 나는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는데 아니 무슨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아는 것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가 끝나고 학기 말에 시험 볼 때 제가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경고성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다 빵점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이 쓴 답안이 알고 썼는지 아니면 들은 것을 그냥 외워서 썼는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빵점을 줄 거다. 내가 한 말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걸 소화를 시켜서 본인의 목소리로 표현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코미디에도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맹구라는 친구가 나와서 누가 앞에서 말을 하면 앞뒷말 다 잘라서 여러 문장을 이상하게 엮어서 자기식의 문장을 만들어서 전혀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듣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하는 말은 내가 늘 쓰던 말의 스타일과도 다르고 내가 늘 쓰는 단어도 아닌 단어들도 섞여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모르는 단어들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와 듣는 행위는 같은 행위라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 상대편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해석하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연습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입니다. 근데 실제 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상대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듣는 힘은 읽는 힘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대강의 뜻을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줄거리를 설명하게 할 수도 있고 문단 나누기 하듯이 기승전결을 어떻게 전개됐어라고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그것을 강요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처음 작업에는 글을 읽으면 긴 글을 읽기보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작업. 네가 지금 한 챕터를 읽었는데 이 챕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것이 잘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짧은 구간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는 것은 혼자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옆에 앉혀주고 책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림책이라면 특히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보다는 그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진 내용들을 해석하는 거죠.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읽었던 대목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이제 다른 스타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엄마가 읽어준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 유학 시절에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유학 아마 1년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에서 한국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한국어를 가르쳐줄 한국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룸메이트가 그걸 신청했고 그 룸메이트가 제가 차가 있으니까 같이 둘이서 하자라고 하고 거기서도 2명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한국에 파견되어지는 발전소 기사인데 그 기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그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그 방법을 그 학생에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니?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스페인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어를. 책을 하나 펴놓고 그림책을 펴놓고 물건을 짚어가면서 내용을 단어를 말을 하게끔 하고 따라하게끔 하고 문장을 만들고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반복을 시키고 우리 어릴 때 그림책 보는 거와 똑같은 심정이죠.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제 혼자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생각하게끔 하고 집중해서 듣고 그 발음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 연습을 시키더군요. 물론 연습하는 기간에도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학생을 가르치라는데 재밌는 것은 선생님은 2명,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와 제가 2명 보고 한 학생을 가르치라는데 한 친구가 한 선생님이 오전에 와서 가르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가 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그 친구를 오후를 가르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영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만 쓰라는 거죠. 왜냐면 저 친구가 영어에 기대기 시작하면 듣기를 잘 안 하고 상황 이해를 안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말만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뭐 더듬더듬이든 뭐든 반복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문장을 익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했지. 우리가 영어를 잘못 배웠구나. 우리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문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문법도 없고 특정 단어도 없고 문장만 가르치더라고요. 그 문장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연습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친구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절대 주변에 미국 사람이 못 오게끔 막아라는 거죠. 늘 같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밥도 같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 친구를 꼬박이 2명이 교대로 붙어 앉아서 그 친구에게 하루 종일 영어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말만 들리게 해요.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가르치고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갔고 한 2년인가 지났더니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돌아왔노라고. 그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그 제가 음반을 하나 사두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최근 얼마 전에는 한국에까지 같이 부부가 놀러와서 같이 관광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그 듣는 과정이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그 표현에 대한 뭐 인토네이션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하는 법이 조금씩 다룰 수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귀에.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결국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지도할 때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책만 읽게 하는 것보다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주제나 그 내용을 붙잡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그 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 표현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서로 얘기 나누게 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표현, 이거와 다르게 표현하면 넌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니? 새로운 어휘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어휘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관계를 파악하게끔 해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 우리가 know로 알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어로 표현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알다가 아닌 다른 용어로 어휘로 번역되어지는 것도 꽤 많다. 그러니까 양쪽의 두 단어 집단 간에 서로 겹쳐지고 어긋나고 하면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어휘, 용어, 단어 하나하나가 쓰임새가 다 다를 수 있다.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서양 사람이 우리말을 쓰는데 알고 있는 단어가 너무 짧아서 표현했을 때, 아, 저 친구 수준이 어느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라든가, 아,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한 것이 다른 의미겠구나를 이제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듯이 듣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읽기만큼이나. 읽었을 때 읽는 행위를 듣기로 변환시키면, 읽는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연습이 되어지면 듣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순간에 캐치할 수 있고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아까 초등학생들처럼 선생님이 반납함에 책을 넣지 말래라는 식의 해석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와서 독후 활동으로 독후감을 쓰게 한다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서하는 과정을 좀 단계를 줄이고 그 속에 인터랙션한 부분을 많이 넣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화의 과정을 좁히거나 넓혀가면서 그 친구의 이해력을 키워주고 그 친구가 표현하는 역량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편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말을 이해해가는 작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독서를 한다는 것이 평생 책만 읽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글쎄요. 죽는 날까지 계속 책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독서라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적 행위인 것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결한다면 결국 독서가 갖는 수단적 행위는 문해, 이해,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연습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